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권정윤 박사님께서 가성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권정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가성비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강남역에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가 다시 문을 연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요즘에 뭐 파인 다이닝이 인기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있었는데 요즘 다시 뷔페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때, 그러니까 2020년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뷔페를 가지 못하게 되면서 그때 뷔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수의 인원이 같이 가서 오마카세를 즐기거나 파인 다이닝을 즐기거나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 강남역 그 비싼 땅에 이 애슐리라고 하는 뷔페 레스토랑이 다시 문을 연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려 월세가 뭐 한 2억까지도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월세가요? 그렇습니다. 연세가 아니고? 네. 그런데도 이 열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을 다시 얻고 있다라는 건데요. 핀테크 기업인 핀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요즘 외식업의 매출 증감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세부 업종을 봤을 때 올해 3월 기준으로 가장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높은 업종이 바로 뷔페입니다. 20% 넘게 높아졌다고 해요. 요즘 이 뷔페뿐만 아니라 1,000원 빵집이라든지 뭐 2,900원 짜장면이라든지 정말 곳곳에서 이러한 저렴한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고물가 상황이죠.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이 불황이 외식 소비 행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 애슐리 킨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네.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편한테 우리 애슐리 킨즈 가서 밥을 먹자.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오늘 비 오니까 사람 많이 없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네.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애슐리와 같은 그런 뷔페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구나 이걸 제가 좀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식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불황이 올 때마다 조금 비슷한 패턴처럼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 나눈 가성비 메뉴나 업종이 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뷔페가 뜨고 있다는 그 매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제 뷔페에 이어서 또 뜨고 있는 것들이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그리고 뭐 치킨, 닭강정 이러한 조금 저렴하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뜨고 있고요. 반면에 매출 하락세가 요즘 큰 업종은 주점, 혹은 퓨전, 세계 요리, 뭐 양식, 우리가 조금 분위기 내고 좀 고급스럽게 먹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음식점들이 조금 더 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술을 가장 먼저 줄이신다는 게 좀 슬프네요. 아, 네, 그렇죠. 네, 약간 사치제의 성격이 있다라는 네.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 먹는 걸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편식 시장이 뜬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올 상반기에 이 아오미라고 하는 간편식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그 삼계탕 이게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을 했답니다. 요즘 확실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워낙 비도 많이 오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고물가까지 더해지면서 그냥 집에서 우리 간편하게 먹자라면서 이제 바깥에서 먹을 삼계탕 집에서 먹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격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저렴해지나. 근데 요즘 그 소비자원에서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참가격 포털 있죠. 거기서 서울의 삼계탕 가격을 16,800원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요. 아워홈의 이 가격 찾아보니까 800g 1인분에 8,000원이더라고요. 반값인 거예요. 근데 요즘 레토르트 삼계탕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질이 굉장히 또 좋아지면서 이게 대체가 되는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저희 수 남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레토르트 삼계탕을 싸갔어요. 네.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네. 이 K푸드의 힘을 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간편식 굉장히 이제 고급화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외식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걸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인건비도 높고 또 회식 문화가 많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이 저녁 영업 시간 자체를 좀 줄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식료품 구매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네. 장을 볼 때도 그냥 일반적인 마트를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창고형 마트를 가는 게
게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조사 업체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창고형 마트의 이 시장 규모, 그러니까 판매 액수가 지난해 9조 732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4년 전에 비해서 32%나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레이더스 같은 이런 창고형 매장에서는 아예 고기를 덩어리째 이렇게 판매를 하는 맞아요, 그 맞아요. 리테일팩 이런 게 굉장히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네. 거 어떻게 손질하는지 너무 잘 네네. 알려주시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회조차도 이렇게 다 썰어서 판매하는 거 말고 아예 통째로 판매하는 광어회 필릿에서 아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인기가 높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마트를 가면 꼭 찾을 수 있는 게 푸드코트죠. 그리고 저렴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인기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크게 사서 지인들하고 나누면서 좀 더 저렴하게 좀 이렇게 식비를 줄이는 이런 전략적인 소비를 하고 있고요. 품목 자체를 바꾸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유도요. 냉장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우유 대신에 수입 멸균 우유가 조금 더 싸대요. 저 그렇게 먹어요. 아, 여기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세청에서 한 통계를 보니까 2021년에 비해서 작년에 2배 이상, 그러니까 227%나 멸균우유 수입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제품들도 가성비 중심으로 좀 변화를 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대용량 제품이나 초저가 제품 같은 것도 좀 인기가 있나요? 네, 대용량이 요즘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에서도 그란데 벤티 사이즈에 이어서 그 트렌타 사이즈라고 맞아요. 하는 무려 887ml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이걸 출시하게 된 배경도 분석을 좀 해봤더니 그란데랑 벤티 사이즈가 큰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기본 사이즈는 톨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톨 사이즈 판매만큼 그란데 벤티 합친 판매량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좀 크게 저렴하게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 가시면 대왕 크림빵, 전보 라면, 막 이따만한 8인분 맞아요. 그런 거라든지 세숫대야 냉면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외식업 트렌드에서 저희가 이슈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성비도 잡으면서 굉장히 화제를 또 맞아요. 일으키는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도 사로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불황에는 또 항상 소비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가성비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앞으로 소비 심리가 좀 밝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올해 여름이 되면서 망고빙수, 그 호텔 망고빙수 10만 원 넘는데 여기 대기줄은 여전히 엄청 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황이 찾아오면 소비가 좀 양극화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의 소비는 굉장히 아끼고 지출을 방어하되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1점 호화 소비죠. 하나에 집중하는 소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실종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어중간한 포지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성비라는 게 가격만 저렴하다는 건 아니고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맞아요. 그 소비자들이 그 지각한 가치가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네. 이런 점에서 좀 기업들이나 브랜드들의 대응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성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